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26년부터 크게 세법 개정되는 사항이 있죠. 고가 2주택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간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소득세 신고는 물론 소득 신고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수에 따른 월세 보증금 세금 과세 문제에 대해서 26년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주택자입니다. 내가 임대를 놓고 내가 전월세로 사는 유형이죠. 원칙은 월세 보증금 모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해당 주택이 국외에 있는 경우 또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따르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전월세 신고제가 필수화된 요즘 신고하지 않는 월세는 조만간, 정말 조만간입니다. 1주택자가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놨다면 아무리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소득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누진세율이 40%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굳이 월세를 놔서 괜히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받은 월세 40% 이상을 소득세로 다시 내는 것은 잘못된 세금 설계겠죠. 비과세가 되는 전세를 놔서 해당 자금으로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세율이 비교적 낮거나 비과세되는 곳에 재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월세 2천만 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가 되니까 전월세 밸런스를 2천만 원이 안 넘게 세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고객분 사례인데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대박이다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월세가 약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나오는 서울의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해당 주택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고객분 연세가 70대가 넘으셨는데 해당 주택에서 1년에 약 9천만 원 정도 월세가 발생하는데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1주택자로 간주하다 보니까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월세가 700, 800 나오는 아파트였다면 당연히 고가주택에 해당돼서 총수입의 3분의 1 정도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지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2주택자입니다. 여기가 바로 26년에 개정되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순간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월세를 받으면 무조건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2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부부만 주택수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1주택자, 아내가 1주택자다. 그러면 2주택자로서 월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어떨까요? 정답은 각자 1주택입니다. 사실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지 않다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절세가 되겠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1주택자,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1주택자입니다. 정답은 각자 1주택입니다. 종소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만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의 주택수만 합산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양도소득세랑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2주택자인데 보증금을 받았다. 과세 안 됩니다. 그런데 26년부터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가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2주택자의 경우로서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해서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절세를 좀 해볼까요? 보증금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밸런스를 조정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하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월세는 연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소득세 누진세율에 맞게끔 전월세 밸런스를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3주택자 이상은 월세는 당연히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3주택자를 카운트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수 카운트에서 빠지는 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입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엔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원룸을 임대한다든지 소형 면적으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닌 주택이 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카운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3주택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모두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모의 계산해 보시고 절세를 위해서 한 채를 처분한다든지 자녀에게 승계를 한다든지 절세 플랜을 잘 짜셔야겠습니다. 번외로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이자 배당 소득처럼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15.4%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활용해서 보증금과 월세 밸런스를 잘 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 매물이 이제 급감하고 다 월세화되는
추세죠.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기준시가도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전혀 아니었던 분들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세청이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라서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추후에 추징이 되더라도 전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부터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나중에 불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